대통령이 거꾸로 기자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약간 단타 강의 같았어요. 대통령 텍스트를 가지고 정리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건 국민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선출 권력이다. 그러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오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아마 이제 정치 관련된 대통령 발언인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잠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나 골라서 물론 정치부 소관은 아니죠, 그게. 사회부 쪽이긴 할 텐데. 저는 그 가끔씩 이상할 때가 엉터리 막 없어요. 약간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질문에 이거 좀 기네. 이게 핵심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논의하자. 나는 검찰에 의한 최대 피해자이다. 그러나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다. 국민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받거나 죄가 있는데도 검찰 때문에 피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안전장치 만들자.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맞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다. 근데 여기에 다 외우셨네. 그럼요. 관심사니까. 그런데 이게 뭐 일부 언론은 뭐 보안 수사권 같은 거 그냥 둔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검찰개혁이란 대의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됐는데 그래도 국가기관이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 나는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여기다. 시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솔직히 얼마나 날 건드렸어. 그러나 앞부분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외계인이냐. 국민들에게 약속한다. 나는 정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때문에 해보겠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줘라. 차분하게 가겠다. 네. 이런 얘기예요. 자, 좋았어요. 대통령 워딩을 가지고 좀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요게 이제 그겁니다. 검찰 기소에 반하는 명백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나를 그렇게 검찰이 뿌리는 허위사실 가지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보도 안 해줘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딱 깔고, 그만큼 내가 검찰의 피해자니까 나를 믿고 국민들이 함께 해달라. 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요거 했다. 두 번째, 법무부로 보내면 다시 도로감이 타불된다. 그래서 행안부로 보냈다.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은 정부 조직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랑 같이 했다. 정부 여당이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입법 주체이니까 의원 입법을 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게 수사부실화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수반이잖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미비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든 또는 뭐 선의의 피의자든 간에 상관없이 피해보는 사람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 서비스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의회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 나한테 맡겨달라 라고 하는 사실 부탁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감정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당장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구체적인 이를테면 뭐 수사 지휘의 문제라든가 또는 제 보안 수사 문제라든가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여하튼 권력화되는 걸 막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보조될 수 있는 것들의 여지를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건 모든 기준은 국민의 편익, 이익에 두겠다. 감정 배제,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오늘?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죠. 한겨레 엄지원입니다 하고 그 위헌 논란도 있고 그런데 3법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답변을 하라 이랬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상권이라는 게 대등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주권이 저 위에 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이제 위임해 주는 거다. 위임 권력은 이권밖에 없거든요. 이권이란 것도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만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선출 공무원이. 그다음 의회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헌법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맨 앞에 국회가 있고 그다음 행정부 있고 사법부는 저 뒤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병립적으로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고 이게 어떻게 위헌이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 주권이 어떻게 실현될까로 봐야지. 교과서에 상권 분립했다고, 아니, 삼형제라고 그래도, 삼형제도 큰형이 있고 작은형이 있는데, 이건 큰형과 작은형의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선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의 크기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만, 사법부라는 건 행정부나 입법부와 독립해서 해야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상권 분립으로서 독립시켜주고 보장해주는 거지. 지네 마음대로 조이대가 했듯이 바로 실제로 뭐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막 국민들의 주권을 지들이 찬탄해 가려고 하는데도 뭐 사법부를 독립시켜야 되고 뭐 상권 분립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거꾸로 기자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약간 단타 강의 같았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거를 듣는 그 질문한 매체가 제가 사랑하는 한겨레여서 또 오늘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자, 이 대통령 텍스트를 가지고 정리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면 잘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천재죠. 메모도 없이. 저는 이제 삼권 분립, 제가 메모한 내용입니다. 현장에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거는 삼권 분립 아니다. 제 멋대로는 안 된다. 모든 건 국민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선출 권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입법부가 설정하는 구조 속에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부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저런 구조를 설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입법부가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법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의 사법화의 증거가 정치 검찰이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아주 평이한 어조로 얘기했지만 매우 강력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과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의 의지와 행동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정도로 우리 몇몇 추미애 장군이나 김용민 의원 잘하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 등 외에 좀 더 힘을 전폭적으로 실어주지 않으면 일부 노회한 중진 의원들 보면 너무나 좀 해이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매우 원칙적인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말이죠.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평소 궁금했던 게 하나 풀렸어요. 뭐냐면 21대 국회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개라고 할 만한 의원들이 없었다. 김남국 의원 하나다. 이게 이제 저의 분석인데 네. 그럼 대선 출마도 했던 유력 정치인이 왜 자기 개파를 안 만들까? 뭐 예를 들어서 정세균 씨 같은 게 진작 정계 떠났지만 아직도 SK라고 정세균 개 뭐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여의도 있을 때도 내가 누구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 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생긴다.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그 그룹을 져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했다. 자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개파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외로우니까. 또 문재인 정권 때 홀대도 많이 받았으니까. 의원들 20, 30명, 40, 50명 거느리고 다니고 이 사람들 다음에 공천 꼭 주고 비명 행사 어쩌고 그러잖아요. 진짜 친명과 비명의 구도도 만들고 하는 욕구도 한쪽 구석에 있었지만 그걸 기꺼이 안 한 거예요. 맞습니다. 기꺼이 하지 않은 겁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이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국민을 바라보는 주권자와 소통하면서
이런 정치인이 어떻게 나왔지? 정말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정치인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여러분들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4년 9개월 너무 짧다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